6월 1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맞아 후보들을 향한 유권자들과 교계의 바람을 들어봤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란 오명을 하는 가운데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와 교회의 역할이 제시됐습니다. 국제장애인 선교회 우리 서로 잡은 손 대표인 박선숙 사무가 뉴욕주 보건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10월에 열리는 제26회 세계 오순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는 9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 오순절 대회가 열립니다. 세문안교회가 교회 창립 135주년을 기념해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여러분 모두 투표 참여하셨습니까? 4년간 지역 행정을 이끌 지자체장부터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는 6월 1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됐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이번 선거 역시 지난주 사전투표부터 유권자들의 높은 투표율이 눈에 띄었는데요. 새로 뽑히는 지방행정 일꾼들에게 유권자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2달여 만에 치러진 이번 6.1 지방선거. 대선의 연장전이라 불리는 만큼 정치권을 향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는 20.6%로 역대 지방선거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당선될 후보들을 향한 바람을 담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이번에 선거에서는 정말 지방행정을 생각하고 준비가 잘 된 분이 정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도 협치를 많이 또 소통을 많이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선출된 정치인들도 그런 면에서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 투표를 통해서 상암동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시가 전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정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지역별로 최대 8명의 후보자를 뽑는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교계에 관심이 집중된 건 바로 교육감 후보였습니다. 지난 3월 사립학교법 개정안 통과 이후 기독교 사학의 존립이 위기를 겪는 만큼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 철학이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미션 네트워크 등 기독사학 단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교육감 선거를 포함한 이번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기력하게 이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두지 못했을 때 철저하게 기독교 학교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2년 교육감 선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내용과 그 방향들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국정 안정론과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견제론이 첨예하게 부딪힌 이번 지방선거. 역대급 투표 참여를 보여준 유권자들이 후보들에게 바라는 것은 올바른 지방행정은 물론 소통과 협치였습니다. 새로 당선되는 후보들을 통해 분열 없는 사회 속에서 경제와 교육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출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하며 정부와 교회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2021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가 0.81명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합계 출산율 1명 미만 국가가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며 인구가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2022년 처음 발생하며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이대로만 지켜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교회의 역할이란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사회적, 종교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출산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위해서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모아서
이날 포럼에선 먼저 큰 틀에서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공감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수준, 성차별적인 노동시장은 출산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여성 고용을 확대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인식 변화는 우리 사회의 의식과 통념의 변화에 근원적인 이유가 있어 정책과 법제만으론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미래세대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결혼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성서적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유됐습니다. 성서에 기초한 결혼과 출산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는 신앙 교육이 강화된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 교회가 지역의 아동을 위한 공적 보육,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이 제안됐습니다. 주일 외에 유휴 공간으로 남는 교회가 보육을 담당하는 인프라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보유한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해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돌봄 사역에 참여한다면 저출산 문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 특수한 공동체라는 점을 살려 다른 세대와 마주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령 통합적인 교회 공동체를 조성하면 세대 간 갈등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미국 뉴욕에서 요양원 목회자로 근무하며 노인들에게 찬양과 복음을 전했던 한 선교회 대표가 뉴욕주 보건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국제장애인 선교회 우리 서로 잡은 손 대표 박선숙 사모가 그 주인공인데요. 그의 사역과 수상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플러싱 요양원 채플린으로 근무하며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놓고 노인분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국제장애인 선교회 우리 서로 잡은 손 대표 박선숙 사모가 뉴욕주 보건협회에서 수여하는 올해의 봉사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외되고 버려진 귀한 생명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90년에 조직된 선교기관 우리 서로 잡은 손의 대표이사인 박선숙 사모는 2017년에 이어 올해의 봉사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노인분들이 거주하는 방에 가족도 못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플러싱 요양원 채플린으로 봉사해온 박선숙 사모는 매번 코로나 검사를 받으며 노인분들을 섬겨왔습니다. 또 마지막 가시는 분들을 위해 가족들의 부탁으로 찬송을 불러주며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 사모는 평생을 사역해왔지만 이런 사역은 처음이라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했다고 밝히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을 여기서도 받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최고의 그 선물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 여기서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서로 잡은 손 이경원 이사장도 수상과 관련해 힘든 팬데믹 가운데 요양원에서 일해온 간호사들과 직원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하며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서 이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Because of your dedication, many sons and daughters can feel the support they need to live their daily life and know the value of the volunteer being to their loved one. 우리 서로 잡은 손의 박선숙 사모는 1990년에 뉴욕, 뉴저지, 필라 지역 최초로 장애인 선교를 시작한 이후 20년이 지난 오늘도 누군가에게 변화된 삶을 주기 위해 바쁜 스케줄 속에 살고 있습니다. She's always there to help. She's always there to guide. And she does recruit a lot of volunteers for our facility as well. 현재 우리 서로 잡은 손에는 18세 이상부터 널싱홈에 있는 사람까지 장애인 300명이 등록돼 있고 현재 스태프는 2명, 70명에서 80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박선숙 사모는 이 믿음으로 쉬지 않고 경주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웨슬리안 교단협의회 소속 6개 교단과 오는 9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국 오순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한국 오순절대회는 10월 열리는 제26회 세계 오순절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자 열리는 것으로 국내 목회자와 신학자, 신학생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도와 심포지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는 이번 대회가 단순한 행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 부흥의 시대를 여는 놀라운 기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고귀한 선교 열정과 헌신을 기념하는 언더우드 국제 심포지엄이 서울 세문안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낯선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란 주제로 미국 뉴브런스윅 신학대학원 존 코클리 석좌 교수가 3차례의 강연에 나섰습니다. 코클리 교수는 강연에서 기독교 신학의 탈식민지적 관점에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조망했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담임 목사는 서구적 선교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현재 기독교 역사와 흐름, 한국 선교의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신앙 체험을 공유하는 성결신앙 간증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시작돼 큰 호응을 얻었던 대회는 올해도 20여 명이 참여하며 성결인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습니다. 이날 본선에 진출한 5명은 각각 10분 동안 신앙 체험을 간증했고 심사 끝에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조웅희 학생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수상은 김나실 학생, 장려상은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찌읒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문서선교 132주년을 맞은 대한기독교서회가 우크라이나 어린이와 난민을 돕기 위한 행사 랜선 오픈하우스를 내달 15일부터 약 2주간 개최합니다. 7회째를 맞은 오픈하우스는 서회 창립을 기념해 열리는 서고 개방 행사입니다. 가입비 3,000원을 내고 오픈하우스 멤버십에 가입하면 서회가 보유한 도서를 3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구매 포인트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비와 수익금 전액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퇴임 후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불편을 토로해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이날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냈습니다. 피고소인들이 사저 앞에서 집회하는 동안 욕설과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구한다는 내용입니다. 경찰은 고소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4%를 넘어 8년 1개월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공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4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05%로 한 달 새 0.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특히 신용대출 금리가 0.16%포인트나 뛰었고 잔액 기준 은행의 예금대출 금리 격차는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참가할 대표 선수들에 대한 포상급 지급 기준을 확정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포함되는 23명의 선수들은 우선 대회 참가에 따른 기본 포상금을 2천만 원씩 받습니다. 또 경기마다 승리할 시엔 3천만 원, 무승부 시에는 1,0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16강에 오르면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포상금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8강에 오르면 78억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과 아쿠아몰, 엔터테인먼트동이 1일부터 잠정적으로 영업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 2009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영업을 해온 상업시설들에 대해 승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800여 개 입점 점포들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부산시는 롯데쇼핑이 옛 부산시청터에 랜드마크로 건립하기로 한 롯데타워 사업이 지지부진해 상업시설만 활용하도록 놔둘 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캐나다가 권총 소유와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총기 규제 강화 법률이 시행되면 앞으로 캐나다에선 권총을 사고 팔거나 이전 또는 수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24일 미국 텍사스주 유벨디의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19명 등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 속에 나왔습니다.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가 머크사의 라게브리오를 누르고 미국에서 대표적인 코로나19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IQVIA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 미국 내 팍스로비드 처방량은 약 7만 7천 건으로 라게브리오를 10배 이상 뛰어넘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는 임상에서 효과가 확실했고 공급 개선과 약국에서의 사용 확대로 미국에서 대표적인 치료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커피에 설탕을 넣더라도 적정량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더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더 타임스 등에 따르면 중국 광저우 남방의과대학 연구진은 하루에 1.5에서 3.5잔의 커피를 마신 사람은 설탕을 첨가하더라도 조기 사망하거나 암이나 심장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최대 31%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연구의 설탕의 양이나 기타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부분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파묘 공급 부족으로 식용유 파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2위 파묘 생산국 말레이시아가 외국인 인력 수입에 나섰습니다. 말레이시아 파묘협회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국경을 봉쇄하기 전 승인한 외국인 노동자 2만 명의 입국을 신속히 허용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파묘협회는 7월부터 외국인 노동자 입국이 시작돼 연말까지 약 5만 2천 명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당분간 한낮엔 덥고 해가 쨍쨍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강릉 28도, 대전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30도, 부산과 제주는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불과 3년 뒤면 0.8명도 못 미치는 0.77명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나온 교회가 저출산 문제 해소에 나서자는 목소리는 더욱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가 성경적 가정을 세우고 지역 아동의 양육과 돌봄에 함께하는 등 다양하고 과감한 시도들이 일어나길 기대해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